이 시간에는 우리가 AP 캘큘러스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시험 형식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시험 형식은 일단은 우리가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는 A, B, C, D 4개의 초이스 중에서 우리가 답을 고르게 되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있고요. 그게 섹션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을 계산하는 과정 혹은 답에 대한 설명을 적어줘야 되는 프리 레스폰스 섹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는 먼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30문제가 있고요. 시간은 60분.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주로 TI-89이나 뭐 엔스파이어를 사용을 하실 텐데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15문제, 시간은 45분입니다. 자, 여기서 이 계산기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계산기를 이용해야만 정답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파트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록터의 지시에 따라서 계산기를 책상 위에 두거나 혹은 책상 아래로 내려야 할 수도 있는데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치팅으로 의심을 받아서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하시고요. 시험 시간이 길어요. 이것만 하더라도 1시간 45분이에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. 그래서 뭐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줄 텐데 이 경우에 약간 뭐 체력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뭐 이온 음료라든지 혹은 뭐 간단한 스낵을 준비를 해서 먹어도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면 준비를 하시고요. 섹션 2에서는 문제 수는 적어요. 6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는 순서가 반대입니다. 먼저 계산기를 써도 되는 게 2문제. 한 문제당 15분씩 해서 시험 시간은 30분이고요. 파트 B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4문제. 그리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. 그래서 총 시험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만 생각하더라도 3시간 15분. 쉬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3시간 뭐 30분이 넘고요. 보통 오전에 시험이 있는 경우면 뭐 반나절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시험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? 네,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AB 같은 경우에는 네, 그냥 뭐 디퍼런시에이션과 인테그레이션, 그냥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거는 나중에 대학교에서 배운다라고 하면 보통 한 학기 정도, 네, 두 학기 정도로 이루어지는 학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학기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. BC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뒤쪽에 이렇게 챕터 2개만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로지스틱 그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, 네, 인테그레이션의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도 뭔가 인테그레이션 테크닉, 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라든지 혹은 파셜 프랙션을 이용을 해서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해서 약간 추가되는 토픽들이 좀 더 있어요. 그리고 네, 챕터 2개, 파라메트릭, 폴라, 벡터 밸류드 펑션에 관련된 챕터 하나와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낯설고 앞에 있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테일러 시리즈라고 부르는 시리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테일러 시리즈 부분은 그냥 여기서 보자면 퍼센티지로 보자면 뭐 한 네, 17에서 18%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더 많게 느껴져요. 그래서 우리가 빼놓고 공부를 해서는 5점 받기가 쉽지 않다. 그러니까 반드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토픽들이 되겠습니다. 네. 뭐 실제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는 유형에 대해서는 컬리지 보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처럼 보기 4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답을 하나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, 답이 맞으면 좋죠. 네. 코렉트면 로스코어가 올라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밋하거나 혹은 틀리면 점수가 안 좋을 텐데 문제는 오밋하거나 틀린 건 그냥 0점이에요. 한 문제에. 네.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답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자? 네. 마킹은 그냥 해놓고 나오시면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죠.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예전에는 원래는 보기가 A부터 E까지 네, 5개였어요. 그런데 지금은 네, A부터 D까지 보기가 4개입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초이스가 5개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건 그냥 좀 예전에 나온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이제는 네,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AB와 BC가 뭐 있지만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BC가 토픽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BC에만 해당되는 토픽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라면 AB는 뭐 AB에 해당되는 토픽으로 다른 문제가 들어가 있겠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우리가 아까 계산기를 꼭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필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계산기에 해당되는 파트 B의 문제를 보시면 자, 이 보기를 보세요. 네, 이렇게 데시멀로 나오는데 이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의 계산을 손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가 꼭 필요하다. 그리고 계산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충분히 연습을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멀티플이 끝나고 나면 네, 프리 레스폰스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데 프리 레스폰스는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있습니다. 아니 그 서브 퀘스천들이 있습니다. A, B, C, D. 그래서 FRQ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네, 9점이에요. 나중에 보시면.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배점이 있다 하면 네, 당연히 뭐 1점짜리는 1점 아니면 0점이겠지만 뭐 2점이나 3점처럼 되어 있는 문제는 그 중에 1점이나 2점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. 3점짜리도 1점이나 2점이나 3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열심히 문제를 푸시고 네, 최선을 다해서 풀이 과정과 답을 적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. 네. 그리고 이러한 프리 레스폰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, 다 나와 있습니다. 컬리지 보드에 가시면 실제 그동안 나와 있었던 프리 레스폰스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네, 올바른 풀이가 나와 있어요. 솔루션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리지 보드 사이트에 가시면 FRQ는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게 있어요. AP 코र्스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혹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제공되는 그 문제 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보시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. 만사 귀찮으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관심이 있는 건 점수죠.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. 5, 4, 3, 1.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점수는 뭐 5, 4, 3 정도가 될 거고요. 이 점수 정도가 돼야 이제 대학에서 아 AP 캘큘러스 수업을 들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. 2점, 1점 의미 없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대한 목표가 꽤 높으실 거기 때문에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혹은 좋은 주립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점수는 4점 이상.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서 5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.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70점만 맞으면 70점만 받게 되면 5점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5점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. 그러니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, 이렇게 점수들이 나와 있는데 21년도에는 뭐 실제로 예전과 같은 형식대로 3시간 넘게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디지털 베이스로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점 받은 비율은 38.3%. 사실 예전 같으면 거의 뭐 45%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막말로 얘기하면 절반이 5점을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5점을 못 받으면 그냥 공부할 마음이 없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우리가 아까 3점 이상이면 대학에서 주로 인정을 해주고 좋은 대학은 4점 이상이라고 했지만 3점 이상인 비율을 보시면 무려 75%.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50%를 넘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5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. 자, BC 시험을 보게 되면 BC가 AB 토픽을 다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
AB 토픽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가지고 이렇게 AB 서브 스코어가 나옵니다. 당연히 뭐 BC 공부한 친구들은 AB 잘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비율도 더 높게 나올 거고요. 하지만 이제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네, BC는 4점 받았지만 서브 스코어로 나오는 AB는 5점을 받는 경우도 있고, 간혹 특이한 경우로 뭐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, 네. 뭐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죠. 네, 더 어려운 걸 5점 받았는데 쉬운 AB는 4점 받았다. 네, 이거는 왜 그럴까? 좀 궁금해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. 자,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AB 점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아, 나는 지금 캘큘러스 AB도 점수가 있고 캘큘러스 BC도 점수가 있으니까 나는 AP가 두 개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. BC 성적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AB는 참고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BC를 가지고 그냥 아, 이거 5점 받거나 4점 받거나 했으면 아, AP 한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서브스코어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AP의 뭐 개수를 늘리거나 두 개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뭐 공부는 어떻게 할 건가? 아까 얘기한 대로 컬리지보드 사이트 가서 자료를 살펴보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MS 프랩에서 이제 제가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. 그래서 3월이 되면 보통 BC 파이널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컨셉들을 한번 쭉 리뷰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고요. 그 이후에는 네, 프랙티스 테스트를 풀면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실제로 우리가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. 언제까지? 네, 5점이 나올 때까지. 그런데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의 유형과 스타일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,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동영상에 있는 설명에 있는 링크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 공부를 잘 준비를 해서 5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